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K리치 위클리 얘기 나눌 텐데요. 김시목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약간 긍정적인 제목이긴 하네요. 네. 간단하게 한번 이번 주 시황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진짜 모처럼 1월 한 초반 첫째 주부터 셋째 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되게 리츠 시장이 되게 좋았었고 네. 그러니까 회복 흐름 측면에서 좋았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뚜렷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에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주가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는 건가요? 20개 상장 리츠 평균 수익률이 1.9%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 네. 뭐 제가 기사로 쓰기도 했지만 ESR 캔들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이 올랐거든요. 5.7% 정도 올랐는데 뭐 NH 오런도 마찬가지고 하나 빼고는 다 올랐네요. 네, 한 곳 빼고는 다 빨간색이죠. 네. 이게 이제 오늘 뭐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봤어요, 우연히. 이제 네. 거기 이제 대표님이 잠깐 봤는데 네. 상당한 자신감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관리 역량, 저희 자산의 우수성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이렇게 좀 좋았던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일단은 뭐 ESR 캔들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최근에 이제 뭐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6월 달에 IR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리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대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거는 이슈가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결과로 나왔었고 근데 좀 낮다는 얘기가 있었죠. 최근 근래 중에서 맞죠? 네네. 제가 기억에 21년 이후 2년 만에 네. 거의 최저 수준인데 네. 근데 뭐 물론 절대적인 수준은 연준에서 제시하는 2%보다는 높은 4.9% 정도였는데 근데 어쨌든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이게 리츠 시장의 11일 하루 주가만 놓고 보면은 거의 이번 주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리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온도차가 좀 나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또 미국 뭐 이슈가 또 부채 협상 같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되게 고무적인 흐름이었고 다음 주에 어떻게 또 나올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 리츠 운용 얘기가, 신한 알파 리츠 얘기가 있네요. 네. 네네. 신한 알파 리츠가 지금 자산을 이제 매각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가장 인수도 하고 높은. 있고, 네. 네, 그런 건데, 일단 뭐, 인수하는 얘기를 썼는데, 영산 아스테리움, 네네. 네, 인수자금 조달, 네. 대출 조달, 이 얘기 쓴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금리가 얼마 정도인가요,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리츠 정보 시스템의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다른 매체에서 다뤘었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한은행이 대주고 네. 이 금리 자체를 명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계열 은행이고 하니까 뭐 5%에서 6%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오피스 금리가 좋긴 합니다. 실물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대주단들도 이제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네.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 특히 개발도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오피스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오피스 펀더멘틀도 좋고 해서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더라고요. 네. 이제 콩코디언 빌딩이라고 되게 큰 빌딩이 이제 4월 14일 정도에 기표를 했는데 그때가 6%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것도 뭐 5% 초반까지 이렇게 네. 해서 물량을 달라 이런 대주단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금리가 뭐 그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좀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고 저희 예전에 한번 코인베스트 구조로 코인베스트먼트 구조로 이제 신한알파 리츠랑 이제 그 중소형 오피스 블라인드 펀드랑 같이 이렇게 투자한 그 건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인수자금을 이렇게 조달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공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좀 확실히 예전보다는 우호적인 조건으로 네, 조달이 성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한알파 리츠는 뭐 또 용산 자산을 이렇게 사면서 네. 또 동시에 팔고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일단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왜냐면은
용산 더 프라임 타워 작년에 이제 매각할 타이밍에 그 판 자금을 통해서 용산 아스테리움 그 구분소의 오피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용산 더 프라임 타워 자체가 일단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자산이기도 하고 최초에 담았던 자산이죠. 네. 뭐 그 뒤에 재분을 확대하긴 했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운용 기간을 거치면서 뭐 저희가 기사로도 많이 썼지만 신한 알파리치가 커지는 동안 한 번도 주주들에게 뭐 매각 이익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주 환원 측면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고 최근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매각 딜 클로징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한 알파리츠가 좀 뭐 사실 아주 좋았을 때 비해서는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좀 이런 이제 뭔가 이게 지금 뭐 리밸런싱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인 이제 운용 전략도 그렇고 이제 자산도 그렇고 이 시기를 지나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행히 좀 이번 주에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이게 지금 6,000원 회복이 거의 눈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 나눴던 분들 한 분은 신한 알파리츠는 이제 6,000원 임박했고 ESR 캔달은 이제 4,000원 임박했다고. 네. 약간 좀 업된 분위기로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분위기 안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인데 이것도 사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사모채를 발행했는데 이 자금이 조달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이게 환정산 이제 정산금 이슈거든요. 최근에 이제 환율 이제 특히 유럽 쪽이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한 해치 계약을 하고 뭐 3년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게 돌아오면 또 롤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츠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때 파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정산금 이슈가 있고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는 사실은 뭐 캐피탈 콜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사모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참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근데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자체보다는 일단 JR 글로벌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뭐 사진 좀 띄워주실 것 같은데 크긴 크네요. 그렇죠. 네. 벨기에에서 우뚝 솟아 있네요, 보니까. 되게 크고 이게 뭐 사실 이번에 한해지 정산금 자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280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도 뭐 온전히 거기다 100% 다는 아니겠지만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금액이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금액이니까. 알겠습니다. 티맥스 R&D 센터 분당 뭐 신한 리츠 운영이 매입 무산됐다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원래 이걸 상장 리츠 자산으로 담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냥 사모 리츠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뭐 되게 오랫동안 끌었던 자산이 이거 매각이 안 됐는데 뭐 사실 이게 매도자가 K리츠 투자 운용인데 뭐 최근에 모럴 해저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게 기사로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어깨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고 기사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K비처 투자 운영이라고 첫 기사 잘못 나오는 바람에 호주가 그렇게 써서 사실은 기억납니다. K비처 투자 운영으로 나 있어서 이게 잘못된 기사고 K리츠 투자 운영 이슈인데요.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상장 리츠 투자하시는 분 많이 볼 것 같은데 K리츠 투자 운용도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츠 AMC이긴 하지만 다행히 상장 리츠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사모 리츠를 많이 하면서 또 거기 개인 사모니까 고액 자산가들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참 요즘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결국은 이게 뭐 리츠든 펀드든 신뢰가 되게 중요한 비즈잖아요. 뭐 이 얘기를 저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어쨌든 K리츠 투자 운용의 어떤 그런 최근의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이 투자자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리츠 위클리에는 안 다뤘지만 저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D&D 플랫폼 리츠 보면은 이번에 이제 뭐 쓰신 글이 이제 원래 유정을 하려다가 다시 이제 부채 조달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처음부터 이제 유상증자랑 메자닌 처음에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직후부터 이제 주주들이
좀 약간 반대하는 주주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주주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여론이 완전 돌아섰던 게 이제 SK D&D의 강남 오피스 현대차 자산을 이제 현대차한테 매각했던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완전 분위기가 스폰서랑 D&D 플랫폼 리츠 쪽으로 향하면서 이게 D&D 플랫폼 리츠에서는 더 이상 이걸 진행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요 주주들 중에서도 기관 주주들이죠.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게 불가피하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가 안 되겠다라고 바뀌신 기관들도 있었고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특정 이제 운용사랑 아주 그냥 시장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어가지고 네, 예,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D&D 플랫폼 리츠, SK D&D도 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디벨로퍼가 개발한 자산을 넘기고 또 운영회사도 있고 운용회사도 있으니까 되게 선순환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SK D&D도 상장사고 이제 거기도 이제 주주들이 있잖아요. 뭐 P 한행 컴퍼니부터 포함해서 또 이제 당연히 리츠에도 LP 포함 개인들이 있는 거고 이게 결국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어떤 가격을 해도 이제 뭔가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더라고요. 제목 그러니까 리츠 투자진에 뿌리 났잖아요. 근데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SK D&D에 보면 아주 뭐 박수를 치고 있어요. 뭐 당연히 SK D&D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았으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신뢰를 쌓을 건가가 이제 D&D 플랫폼 리츠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SK D&D가 이번 강남 오피스 거래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됐다면은 만약에 뭐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던 거 안에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스폰서로서 좀 약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있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일부 주주들은 뭐 얘기하지만 증자 시에 삼자 배용 증자에 참여할 때 할증해가지고 그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도 사실 고민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외국에서는 메자닌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할증 발행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그 이익을 리츠 주주들한테는 되게 외면한 채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되게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D&D 플랫폼 리츠가 이 시기에 또 한번 엄한 짓을 좀 안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일단 투자자들과 주주들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많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